이렇게 궂은 날씨에는 하루 쉴 법도 한데 양지호 씨는 변함없이 출근 준비 중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빼먹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요. 잘 듣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문자로 하루 일과 보고를 하는 일이죠. 아셨죠? 청력을 잃은 아버지와의 소통을 위해 생각해낸 방법. 어느덧 부자에게 자연스러운 소통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배달 일을 쉬려는 건지 매일같이 타던 오토바이가 아닌 차에 오릅니다. 지금 저희 그 둘째 동생이 갑자기 호출을 해가지고 지금 둘째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배달 일을 뒤로 제쳐두고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곳. 한참 공사 중인 현장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고 먼 데까지 이렇게 오느라고 기술자는 아니니까 그냥 쉬운 데부터 바르면 돼야. 알았어요. 동생이 이렇게 이제 옛 간청이라든가 이거 전리를 하거든, 화공이라. 그래서 이제 SOS를 쳐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또 일을 하러 온 겁니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선 도와달라고 좀 했죠. 예. 근데 형이 이런 일도 해요? 예, 이런 일을 그 전에 했었어요. 몇 년 동안. 연기 활동이 뜸한 동안 동생에게 배웠다는 단청 채색 작업. 반 전문가가 됐는데요. 이 역시 생계를 위해서 배운 일이랍니다. 이게 아무래도 배달보다는 이게 세죠, 단가가. 배달은 뭐 그냥 건당 뭐 몇천 원씩 버는 건데. 배우, 가수, 배달 일에 단청 채색 작업까지. 한 가지만으로도 벅찬 일을 모두 감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당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라이브 카페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사업적인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손해보고 접었죠. 어느 정도나 보셨어요? 한 3억 정도는 손해봤죠. 쏟아지는 비에 잠시 쉬는 시간. 틈이 나자마자 전화를 거는데요. 상대는 역시 아버지입니다. 여보세요? 또 전화기 꺼놓으셨네. 왜 자꾸 전화기를 꺼놓으시지? 전화기 꺼놓으셨네. 일하다 보니까 아버지 또 걱정도 되고 하니까 전화해보니까 또 전화기가 꺼져있네 또. 답답하네. 연락이 안 되면 진짜 걱정 많이 되죠. 지금 뭐 몸도 별로 안 좋으신데. 걱정스러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전화기를 켜자마자 볼 수 있게 문자를 보내둡니다. 그 시각 아버지는 외출 중. 손수레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동네 분리수거장에서 가전제품을 몇 개 고르더니 집으로 향합니다. 능숙한 손길로 분해까지 하는데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뭐냐? 고장난 이유가 뭐냐? 쉽게 활용을 해서 쓸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가정생활. 아들의 만류에도 또 고물을 가지고 온 아버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답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충남 공주 그 사거리에서 그 이제 문화전파사라고 그걸 이제 운영을 하신 거죠. 이게 남들이 그 저기 조금만 고장나면 이렇게 쉽게 버리는 물건들 그런 걸 무슨 집착충처럼 이렇게 막 가져다가 이렇게 막 고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누구 쓰라고 이렇게 이제 고쳐가지고 고쳐놓고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집에다. 과거 전파사를 운영하셨던 아버지. 물건 고치는 일이 취미가 된 건데요. 이제는 좀 편히 쉬셨으면 하는 것이 아들의 바람이죠. 어저께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일을 모두 마치고 저녁 시간. 고생했으니까 이거 생선 많이 드시고. 아이고, 고마워. 맛있네. 오랜만에 마주 앉은 형제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로 이어지는데요. 엄마 돌아가시고 그래도 옛날에 좀 많이 미웠는데 옆에서 보니까 짠하더라요. 다 짜내죠. 옛날에 참 미웠는데 나이 먹고 좀 안쓰럽고 짠하더라고. 형제의 기억 속 아버지는 다정하기보다는 늘 엄하고 무서운 모습.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한 적도 많았답니다. 그 예전에 그 막 진짜 뭐 무술부리 같고 그렇게 좀 그랬던 분이 진짜 호랑이였죠. 감히 뭐 눈도 못 쳐다볼 정도로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요즘 말로 이제 소위 약간 폭력 가정에서 자랐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기운 없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정말 아 저렇게 미웠던 분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측은하고 이제 지금은 좀 짠해 보이더라고요. 며칠 후 오랜만에 부자가 손을 꼭 잡고 함께 외출했습니다. 검사부터 좀 해볼게요. 검사. 검사. 청력 검사부터 해본다고. 아버지의 청력 검사가 있는 날인데요. 아버님, 소리가 들리면 누르시는 거예요. 검사실 밖으로 울릴 만큼 큰 소리에도 전혀 반응이 없는 아버지. 염증. 예, 이게 지금 진물이 염증이고 여기 밑에 구멍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천공이에요. 그리고 염증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으세요. 굉장히 많이 안 좋고 보청을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청력은 처음 보는 청력일 정도로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예 청력이 안 나오고 검사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뭐 그건 알죠.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심각한 거네. 예,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보니까 귀에 염증이 있고 아까 왜 천공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 약이나 간단하게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좋은 보청기를 맞춰드리면 일상적인 대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요 보청기가 지금 현재 가장 소리가 큰 보청기예요. 아버님 귀가 그만큼 나빠요. 네, 됐고요.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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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알아듣기가 아들 목소리 조금 들려요? 조금 들리냐고 그래서 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 하나 못 잡아. 아나운서 목소리 같은 경우는 맞아요, 맞아요. 또박또박하니까 그렇다고 발음이 하더라고요. 좋으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나마도 이제 기능을 거의 다 상실해 가니까 저희도 답답한데 본인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짜증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